네, 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특집 이슈토크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속초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서 2027년에는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네, 속초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새롭게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더 있을지 김철수 시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인 만큼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빼놓지 않고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는 부디 이제 이 코로나 이야기는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속초 지역도 사실 지난해 큰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했던 건 이제 물 부족 지역에 이제 오명을 벗어 던졌다 이런 걸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지난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속초 시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뜻깊은 한 해가 작년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약 60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댐 공사라든지 지하 안반 관정 공사, 그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 등 3개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해서 기존보다 추가로 하루에 3만 3천 톤 정도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 이상 물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정말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해 또 다른 성과라고 하면은 영남 호수 윗길을 조성하고 또 수변 태클을 만드는 등 영남호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대단히 주차장을 여러 개 확충을 했고 또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성과를 가진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그 지하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하댐은 솔직히 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저도 개념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댐 하면은 그 지상에다가 이렇게 뚝을 쌓고 이제 물을 가두는 걸 지상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지하댐은 차수벽이라 그러는데 지하에다가 이게 지상과 같은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지하댐 지하에서 한 10m 밑에 이제 암벽이 있습니다. 안반이 있는데 그 안반까지 막고 좌측으로 한 1,100m 정도를 막아서 물을 가두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론상으로는 한 60만 톤 정도의 물을 저희가 먹을 수 있고 갈수기에 하루에 한 7천 톤 정도의 물을 빼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실험을 해보니까 2개의 집수 중에서 하루에 7천 톤이 아니고 13,000톤까지 물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지하에 물을 가두는 것들이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또 저희가 그걸 이번에 실측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용수에 대한 이렇게 지하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속초시에 견학도 오는 그러한 도시도 있는 만큼 저희들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그 물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멍청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이 댐 하면은 사실 되게 막 한 마을이 막 잠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하댐은 좀 장점이랄까요? 장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지하댐 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장점은 그 지상댐을 만들면은 그 지상댐으로 인해서 주변이 수몰이 된다든지 주변 이제 환경이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하댐은 땅속 10m에서 15m 안방까지 그 막고 물을 가두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마을을 피해서 하천 사이에다가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지상에 생기는 그 오염이라든지 환경 피해 같은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상태에서 또 물 부족 도시인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표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설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이런 것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물 부족한 도시에서 차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실 취재를 하면서 작년에 네. 이 물부족 취재하면서 네. 지역 주민분들 만나봤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예, 예. 이제 양동이를 항상 네, 이제 네, 비치해 그렇습니다. 두시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가장 예. 큰 변화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속초시가 이제 올해 이제 작년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올해 가장 크게 좀 역점을 들고 좀 시행할 사업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만은 설악동 재건 사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악동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고 낙후할 대로 낙후돼 있는데 이러한 설악동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약 2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설악동 주변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런 기반 시설을 해서 설악동을 살리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이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악동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되는데 저희 속초시에서는 이번이야말로 설악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설악산으로 네. 수학여행 오고 이랬던 네. 적이 기억이 나는데, 좀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좀 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요번 올해 좀 잘 발판을 마련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또 최근 들어 속초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그리고 또 춘천 속초 간 철도 건설 역시 2027년에 이제 개통이 네. 예정이에요. 속초 지역에 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좀 클 것 같은데, 이 교통 여건 확충에 따른 변화 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 예, 동서고속과 철도는 작년에 춘천에서 착공이 됐고요. 또 강릉 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는 지난 1월 5일 날 제진역에서 착공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철도가 2027년도에 속초에 이제 준공이 되고 속초를 지나가게 되면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망이 우선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지역 경제에 큰 아마 획기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양대 철도가 지나면서 철도의 통합 역사를 우리 그 도심권 내에 시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도심의 지상에서 11m 되는 지점에 약 1.8km 정도의 벽이 생기는데요. 네. 그 위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지막 그 개발 부지인 소야벌 주변에 어떤 그 도시개발 계획 축이 단절이 되는 부분, 네. 또 설악동 조망을 좀 훼손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양대 철도 역사의 지화 문제를 한번 거론하자. 그래서 속초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한 2억을 받아서 철도 지하와 역사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가 올 한 6월 정도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속초시 입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 의회와 또 속초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속초시 의회의 의견을 총괄해서 그 총괄된 그 의견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속초시 입장이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한편으로 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역세권 그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또 새롭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지상의 역사 건설될 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 역사 위치나 노선에 대한 변경 여지는 네.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잘 또 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속초시의 입장을 좀 네네. 많이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국토부의 입장만 대변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을 좀 그렇죠.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기존 관광도시 이미지
이미지도 이제 강화되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네. 교통 여건이 발전이 되면은 이제 사계절 관광 도시에 대한 비전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속초는 이제 말 그대로 전국 제일의 관광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는 이제 체류용 관광 도시로 이 면모를 확실히 다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지는 계기를 기반을 만드는 해를 올해로 삼고 있습니다. 체류용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요. 우선 3월 달에 네. 저희가 대관람차를 해수욕장 주변에 이제 공개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 케이블카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올 6월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속초 해수욕장이라든지 주변에 속초 관광 여러 곳에 대한 관광 인프라 또 관광 콘텐츠를 수시로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속초에 오셔서 잠깐 머문다 가는 게 아니고 체류할 수 있는 그래서 속초 해수욕장 주변의 그 용역을 통해서 대단히 관광 위락 시설이 들어온 시설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악동에도 대단히 체류용 힐링과 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올해는 속초가 체류용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원년이 되는 그러한 해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다와 산 바다가 다 같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들 좀 활용하면은 크게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기다 또 교통까지 좋아지면은 예. 뭐 금상첨화겠죠. 예, 속초로서는 이게 혹이기 때문에 네, 이 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살짝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앞서 이제 영랑호 생태 탐방로 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추진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영랑 호수 윗길 네, 네. 요 개통을 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예,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영랑 호수 윗길은 예, 우리 영랑호 전체 둘레가 약 7.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또 일반 시민들은 7.2km를 다 돌게 너무 힘이 들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영랑호에 또 북부권에 있는 분들은 영랑호에 다리를 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영랑동 그 북부권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행정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속초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영랑호 호수 위에 그 부교를 설치하는 400m의 부교를 설치했는데 영랑 호수 윗길도 만들고 수변 데크도 만들고 또 체험당도 만드는 사업을 작년에 완료했는데요. 영랑 호수 윗길은 영랑호 중간을 약 400m 이렇게 그 부교를 설치해서 영랑 호수 위에서 설악산을 조명하고 영랑 호수 위에서 영랑호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 시설은 속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걷기 힘든 분들이라든지 또 7.2km를 다 걷기 힘든 분들,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작년 11월 13일 날 개통하고 올 1월 10일까지 약 15만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산에는 이제 쓰레기 주스로도 가지 말자 이런 신조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역에서도 그 동해안을 대표하는 석호인데 좀 여기에 부교를 설치해서 환경적으로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개발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계속 보존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생태계를 최소한으로 뭐 건들지 않는다든지 건드려도 최소한으로 건드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도 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임의로 영랑호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 다리를 놓기 전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애당초 요구했던 상당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영남 호수 있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께서는 철새 도래지 또 천연기념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데 저희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또 생태 탐복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저희가 중점을 줬던 것은 이거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해양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제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할 것, 추가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시에서도 그 이런 환경단체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영랑호를 사랑하고 영랑호의 석고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보완할 부분들 또 추가할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보완하고 추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행정의 그 의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질 변화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 네네. 좀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강조하고 싶을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내년부터는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속초시는 금년도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드는 원년이 되는 해로 저희가 삼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속초시가 전국 제1의 실질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닦는 그런 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저희 식구들도 이제 이쪽에 온 지 네. 얼마 안 됐지만 속초 오면은 되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먹을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잘 놀고 이렇게 가는데 좀 궁금한 게 예. 이제 바다 지금까지 이게 사실 바다와 산 이 좋은 자원이 있었는데 속초는 물론 그거로 인해서 집값 예. 상승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자원들을 왜 다른 지역보다 좀 활용이 좀 더디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저희 속초가 산, 바다, 호수, 온천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도시 중에 이제 한 곳인데요. 저희들이 좀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좀 더디다고 했지만 네네. 사실은 이런 그 자연 자원을 가지고 탄생한 63년도에 탄생한 도시가 속초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주변을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개발 환경이 변하면서 최근 한 수년 전부터 속초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그 행정의 패턴을 바꾸고 또 관광의 패턴을 바꿔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늦은 만큼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콘텐츠나 그런 관광 그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면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속초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하고 많이 오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민선 7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가장 좀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이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민선 7기 내에 잘 마무리해서 민선 8기로 이제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민선 8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속초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으로 헬로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